안녕하세요. 김선사입니다. 교통사고로 이제 많이 다치게 되는 부위 중에 상지에서는 이제 손목 관절이 있고, 그 다음에 어깨, 쇄골, 뭐 이런 부위가 있는데, 오늘 얘기해 볼 부분은 어깨 관절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상완골, 어깨뼈, 위팔뼈, 견갑골과 만나는 골두가 골절되고, 그 다음에 거기하고 연결되는 관절의 어떤 그 중요 부위 중에 연골 부위가 있어요. 어깨 관절에. 그게 바로 이제 와순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관절 와순. 거기 연골이 함께 파열된 방카르트 병변. 그리고 골두골절과 탈구가 함께 이제 복합적으로 발생했기 때문에 이런 병변을 힐삭스 병변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제 뭐 어떤 자전거 같은 거 타다가 교차로에서 차가 추돌이 발생을 하면 자전거 탑승자가 나가 떨어지면서 어깨가 충돌되거나 땅을 이렇게 탁 짚거나 그러면서 이 무리하게 어깨에 어떤 강력한 에너지의 충격이 발생되면서 관절낭 이렇게 함께 손상되죠. 이러한 연부조직의 손상을 정확히 알려면은 MRI 검사를 찍어서 이렇게 확인이 가능한데요. 보게 되면 여기가 이제 상완골 골두 부분이 있는데 자세히 보면은 이 골두 부분이 동그래야 되는데 약간 뭔가 이렇게 뭉그러진 느낌이 나요. 이게 이제 충격으로 인해서 골두가 골절된 거고, 보면 여기가 이제 관절낭인데 관절 와순 이 아래쪽이 이렇게 검정색 부분이 보이거든요. 여기가 이제 찢어진 거죠. 파열된 거죠. 이거를 관절 와순 파열, 이렇게 동반된 거를 방카르트 뭐 병변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다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탈구가 됐기 때문에 굉장히 복합적으로 이제 손상이 발생된 거죠. 단순하게 뼈가 골절돼 가지고 고정을 해서 치료받는 것보다 치료 기간도 길고 굉장히 후유증이 클 수 있어요. 이런 거를 이제 힐삭스 병변이라고 하는데, 우선 이럴 때 치료 방법은 이 뼈 자체가 뭐 골절이 됐지만 이렇게 뭐 팔다리가 뚝 하고 부러지는 그런 골절이 아니기 때문에 이 뼈는 골절된 부분은 자연 치유를 해서 유압되게 놔두고, 중요한 거는 여기 관절 부위 이렇게 있으면 소켓 이렇게 그 소켓과 볼에 골두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위의 통증이라던가 문제가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이 관절낭을 봉합 수술을 합니다. 보게 되면은 이제 내시경, 관절 내시경으로 이제 구멍을 뚫어서 이제 카메라로 보면서 여기를 이제 봉합술을 이렇게 하게 된 수술의 영상 자료예요. 우선 이런 병변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나이가 이제 중년 이상으로 좀 있으신 분들한테는 근력이 떨어지고 근육량이 떨어지다 보니까 습관성 탈구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지속적인 탈구의 문제, 그 다음에 관절이 이제 어깨 관절이 540도가 되는데 이런 관절 운동 제한 심각하게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습관성 탈구가 발생한다고 하면 수술이 아무리 계속 이행된다 그래도 그거는 고치기가 힘들기 때문에 영구장애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나이가 30대 초반, 굉장히 젊은, 그리고 운동을 좀 많이 하시던 분이기 때문에 건강 체질의 남자분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술을 받고 어느 정도 일상생활 복귀는 가능하지만 관절에 기능적인 문제가 있었고 지속적인 통증, 동풍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정당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 이 손해사정 위임을 하셔서 제가 처리했던 사례자분 중에 한 분이십니다. 사례자분께서 의뢰를 하시게 된 이유는 이제 아무래도 본인께서 처음에 정보를 규합해서 처리를 하려고 했는데 단순하게 본인은 그냥 어깨에 뭐 인대나 요런 데가 좀 다쳤다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의사분들이 설명을 해줘도 이게 뭐 힐삭스가 뭔지, 그 다음에 뭐 관절 와순이 뭔지 그렇게 뭐 찾아본다고 해도 정확하게 이게 문제가 되는 부분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뭐 관절 와순 좀 파열됐다, 뭐 탈구가 됐다 이 정도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이 일상생활 하는 데 있어서 움직임에는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이제 많이 낫다고 생각하니까 보험사하고 이제 본인께서 이제 합의를 진행하는데 보험사에서 한 1200만 원 정도를 처음에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뭐 나중에는 뭐 향후 치료비 또 좀 더 지급하겠다 뭐 이런 내용으로 해서 계속 하시다가 아무래도 이상해가지고 좀 주변에 이제 알아보시다가 저하고 이제 상담이 이루어졌고, 제가 이제 자료들을 검토한 결과 이거는 좀 많이 잘못된 내용이더라고요. 왜냐하면 보험사에서 너무 손해액을 너무 과소하게 평가해가지고 아무래도 그들은 지급하는 입장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자료를 규합한 다음에 검토를 해보니까 복합적으로 어깨가 많이 손상됐더라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분이 손해액이 평가된 거는 이제 한 4천만 원 중반 정도 그렇게 돼서 이제 최종적으로 보험사에서 컨펌 받아가지고 끝난 사례인데 피해자분께서도 많이 놀랬죠. 보험사에서 처음에 그냥 알아서 주겠다고 하는 내용하고 정확하게 손해산에서 통해가지고 손해액 평가 받아서 처리된 결과하고 차이가 워낙에 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단순하게 뭐 골절이다, 단순하게 어디가 손상됐다. 근데 당장은 어떤 생활은 일정 부분 가능하다.
가능한데 계속적으로 아프고 뭐 제한이 있다. 이럴 때는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정확하게 이제 전문가 통해 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방향성을 한번 검토를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검토를 받게 되시면은 아무래도 전문 손해사정사로서 오랫동안 일을 하다 보니까 처리 방향성을 제시를 해드리고 정확하게 보상이 가능하게끔, 명확하게 보상이 가능하게끔 도와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도 어떤 충분한 체적 훼손 상태의 손해에 대해서 정확하게 평가받으시고 거기에 합당한 이제 보상 처리가 이루어지고서 종결될 수 있었던 거죠. 거기에 대한 쟁점은 아무래도 보험사가 인정 안 하는 부분들, 예를 들어서 뭐 후유장애 부분, 물론 후유장애가 항상 문제됩니다. 보험사에서는 뭐 외상기여도, 한시장애 기간, 뭐 영구장애냐 한시장애냐 뭐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소득적인 부분도 이제 사업자의 경우 입증되는 소득이 한정적인데 기술직이다 그러면은 통계소득으로 적용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과 보상 문제에 있어 가지고 피해자는 자신이 주장하는 내용들을 입증을 해서 주장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보험사에서 알아서 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필요한 게 전문가고, 그럴 때 꼭 필요한 게 손해사정사입니다. 그래서 이분도 충분한 이런 어떤 내용들로서 정당하게 보상 처리됐다는 거 오늘 한번 뭐 이야기해 보고요. 주변에 이런 사고들 많이 있으시면은 그냥 허심탄회하게 한번 물어보시면 제가 또 알고 있는 내용들에 한해서는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으니까 저희 김손사 채널 많이 이용해 주시고 다음 이 시간에 저희가 또 영상 올릴 때 관심 깊게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김손사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